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초칠성 김하연쌤입니다. 시선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집중 문제편 제7강 무권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학교 포인트 8번 계약의 협의 무권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항을 좀 점검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을이 B형을 만나서 갑 이름을 현명하고 X를 매매합니다. 갑 이름을 현명했으니까 대리죠. 현명하지 않으면 애초에 대리가 아닙니다. 여기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근데 대리권 없어서 무권이고 현명해서 대리,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본인과 병 사이에 원칙 효력 없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먼저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실효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라 악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발신주의, 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두 개 있죠. 여기 지금 현재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무채발, 격지자 간의 승낙 발신주의, 격승발 두 개입니다. 여기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모든 최고는 똑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대로 있겠다, 원칙대로 있겠다. 그럼 무효가 되니까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상대방 병은 자기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는 선의 병만 가능합니다. 처리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리는 선의만 가능하죠. 우리가 선처리 외웠죠. 선처리. 반면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외워서요. 최악의 선처리 외웁니다. 다음 묵고되는 원칙 유동적 무효인데, 자, 이 유동적 상태는 불확정적이죠. 그래서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꿀 수 없고,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무효로 확정이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는 나머지 세 가지는 나올 수 없습니다.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무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유동적 성질입니다. 네 가지 권리 잘 기억하시고 최악의 선처리 꼭 기억하세요. 다음 추인하면 소급이 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추인 상대방과 132조를 비교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이죠. 먼저 추인 상대방, 갑부동산을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을이 갑 이름을 현명하고 X를 매매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게 무권들이라 둘간 원칙 무효이기 때문에 병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이 다시 정의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건 절대적 무효라 정의선이라도 무효가 되죠. 이렇게 정의까지 왔는데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그럼 갑은 누구에게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가능하죠. 무권대리인 을 가능하고 무권대리행이 직접 상대방 병도 가능하고 승계인 너 가져갈 수 있죠. 라고 승계인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아래 132조인데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죠. 근데 을이 갑 이름 현명하고 엑셀을 매매했습니다. 이게 무권대리인데 자 갑이 이제 추인한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근데 병이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아들이라면 아들에게 너 한 번만 용서한다 너 이놈 하고 아들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뒤늦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시간적으로 추인이 먼저 있었더라도 병에게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두 번째 나온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반면 만약 병도 추인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러면 갑은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철회 못하는 겁니다. 이게 132조 보세요. 자,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대사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빨강색이
왼쪽에 빨강색 병이 모르니까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법조문.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죠.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 알고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럼 결론. 추인은 을에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윗그림. 추인은 을에게 할 수 있다. 그것과 비교할 게 그 사실을 병한테 알리란 말입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병에게 대항을 썼답니다. 다시 추인은 을에게 할 수 있어요. 그것과 비교할 게 그 사실을 병한테 알리란 말이죠. 알리지 않았다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서로 다릅니다.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들의 상속 판례가심에 잘 나옵니다. 그럼 상속이란 말은 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유언했겠죠? 뭐라고 유언했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거시기 X, 거시기 없다. 자, 갑이 아버지인데 X를 팔아달라고 자식이 한 명, 을 한 명이에요. 을에게 대리권 준법 없는데 아버지가 친구들과 여행 갑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인감이랑 모든 소리를 다 가지고 나와서 병에게 아버지 이름 현명하고 딱 엑셀을 팔아먹었죠. 그리고 아버지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이에 다 해먹었죠. 근데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 재산도 없어, 자식을 또 볼 낯이 없어, 충격받아서 급사망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일단 사망하기 전에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죠. 이걸 남겨두고 급사망하는 겁니다. 그럼 죽을 때 유언했겠죠. 유언을 이제 빨리 죽어야 되니까 긴 말 잔소리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거식이 없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식이가 뭔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버지 유언인데 그래도 거식이가 뭘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동산을 다시 찾아와야지.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 모든 권리, 추인 거절권도 단독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본인 갑주에서 자기가 매매 계약을 추인 거절권 행사합니다. 그럼 만약 거절이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면 무효 효과로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아버지 걸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당신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이 있어요. 그 중에 금반원 원칙이 있습니다. 금반원이란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 행동 금한답니다. 그럼 너는 앞에 매매했잖아? 그럼 너는 추인을 해야지 매매와 모순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 말은 거절할 수 없다란 신의 측에 반한답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답니까? 다시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니까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거절이 안 되면 무효조항이 안 되죠. 그럼 무효가 안 되면 무효 효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무효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소송이 다지고 아버지 유언을 알았어요. 거식이 없다가 뭐예요? 뭐든지 없다로 끝난다. 그래서 거시기에 그래서 거절 X. 그럼 자동 무효 X. 그럼 그 효과인 등기 말소 X, 부당이득 X. 뭐든지 없다로 끝났죠? 이게 거식이 없다. 왜 그래요? 신의 측에 반하니까. 그 다음 이제 135조 무권들의 책임 보겠습니다.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줌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X를 매매했죠. 이게 무권들입니다. 그럼 둘 간의 무효인데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거든요. 이제 본인이 절대 추인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게 135조 무권들의 책임입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서 야, 을, 너 X를 팔았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만 너 그냥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을은 병이 선택한 걸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병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때는 이행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저 상선모여야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선모여야 이행 청구할 수 있는데 병이 상선모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능력자다. 그럼 와서 책임자라고 막 맥살 잡으면 돼요? 안 되겠죠?
이때도 보완이니까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묵건 대리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잖아요. 즉 대리권이 흠결이죠. 근데 묵건 대리인들도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고의가실 없더라도 일단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갑은 을에게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줌 없는데 작은 아버지가 조카 을을 기망했어요. 작은 아버지 A가 거짓말로 야, 을,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농지 팔라던데 너 그 말 못 들었어? 라고 제3자에게 기망당해서 을 자신도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고유가실이 없더라도 일단 병에게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작은아버지 맥살을 저으면 돼요. 그래서 을은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은 을, 무권대리인이 갑소유 X부동산을 갑 이름으로 현명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입니다. 평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인을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 갑에 대해서 무효이다, 효력 없다 맞았죠? 2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 대리권 없음을 자 알았다면 동그라미 악이네요. 그러면 최악의 선처리 최고 가능해요. 철의 X 알았다면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력 확답을 최고 동그라미 할 수 있다. 3번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죠? 근데 꼬시는 말이죠. 그 다음 갑이 무권대행의 자 일부 동그라미 일부만 추인하거나 다음 변경 동그라미 쳐요. 변경을 가해 추인한 경우에 병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죠. X 3번 갑이 무권대행위를 추인하면 다른 의사소식이 없는 때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X 소급표 주의하시라 했죠? 자, 5번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병 동그라미 그럼 최악의 선처리 최고는 가능하지만 철의 X 안병은 계약을 철의 동그라미 처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6번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력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확답을 자, 팔 동그라미 무채 발시운지 맞았어요. 발하지 아니한 때 탐 추인을 거절이 빠졌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옵니다. X 7번 병이 당의 토지를 다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한 경우 갑은 승계인 정에 대하여도 무권들에게 추인할 수 있죠. 그럼 7번, 8번 두 개 묶어요. 7번, 8번 묶었죠? 7번은 추인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럼 8번은 132조. 자, 8번 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병이죠. 알지 못한 병은 선이네요. 다음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후라도 그 사실을 자 몰랐더라도 동그라미 몰랐네요. 병이 몰랐다. 그럼 계약 처리할 수 있다 했죠.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근데 그 추인 사실을 병이 모르잖아요. 그럼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병이 뒤늦게 처리할 수 있다. 132조입니다. 다음 9번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그럼 병이 추인 사실 당연히 알잖아요. 그래서 병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 10번, 11번 두 개 묶어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그럼 거식이 없다 해서 10번은 제일 그때 없다 맞았어요. XO. 그럼 없다 앞에 확인. 없다 앞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11번도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그럼 제일 끝에 있다 없다가 아니네요. 그럼 읽어봐야겠죠. 다시 1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이 무권대리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왜 없어요? 신의 측에 반하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들렸죠. 반한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 12번. 병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자 안경우 동그라미 안경우에는 을에게 계약 이행 청구 이게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이죠. 그러면 상할수 병이 상할수라면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이건 135조입니다. 주의하세요. X 13번도 135조 12, 13 두 개 묶어요.
13번. 만약 우리 자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인 경우에는 병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이행 청구할 수 없다 했죠. X. 14번까지 묶으세요. 죄송합니다. 14번도 135죠. 14번 무과실 책임. 무권대리가 의뢰에 그다음 과실 없이 동그라미 과실 없이 그래도 책임진다. 제3자 각각 작은아버지 A, 제3자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X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권대리 사례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무권대리는 특히 가불령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하신 14가지 지문은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